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인데 아무도 안 왔죠. 아니 다들 뭐해 안 오고? 유독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본 길도 잘 찾아가는 이들과 길치들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지도를 보면서 가는데도 길치들은 왜 길을 헤매는 걸까요? 길치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길치들은 길에서 시간과 돈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어디로 갈지 헤매기만 하다가 타인과의 관계까지 이룰 수 있죠. 자, 그런데 우선 신기한 것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다는 것. 지난 2011년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 펭귄이 남극으로부터 무려 6,300km나 떨어진 뉴질랜드 해변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생후 10개월인 이 펭귄이 먹이를 찾아 헤엄치다가 유빙과 함께 뉴질랜드까지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했죠. 펭귄이 헤엄치는 속도를 시속 24km로 볼 때 최소 한 달 이상을 헤엄쳐 온 셈입니다. 이렇게 동물 중에 유독 길에 대한 감각이 둔한 개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길을 찾거나 기억하는 건 뇌 속에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가진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지도나 주변 풍경을 둘러보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마와 내후각 피질이 서로 교류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죠.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주변 경관에 대한 관심도나 집중력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 특별히 지능이 낮아서 길을 헤매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기록들을 살펴보면 유명한 학자들도 길치라서 힘들었다는 에피소드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별의 차이는 있을까요? 미국의 얼바인 캘리포니아 대학 프란시스코 아얄라 박사팀이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각자에게 아름다운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의 신호를 측정했는데요. 남녀 모두 공간 인지와 관련된 부위인 두정엽이 활성화되는데 다만 이때 남성은 주로 우뇌를 이용해서 좌표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했습니다. 즉 목적지를 공간 속의 한 점으로 설정해 전체 지도 안에서 공간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죠. 반면 여성은 좌뇌와 우뇌 모두 반응을 해서 전체 지도가 아니라 특정 대상의 위쪽, 아래쪽, 오른쪽에 뭐가 있었다는 식으로 위치 정보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지를 찾을 때 남성은 목적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여성은 목적지 근처에 무엇이 있다는 식으로 위치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죠. 이런 차이에 대해서 아얄라 박사를 비롯한 일부 과학자들은 진화론적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원시시대에 수렵의 역할을 맡았던 남성은 움직이는 대상 추적에 능하기 때문에 공간을 좌표로 인식하고 채집의 역할을 맡았던 여성은 고정된 위치에 익숙하기 때문에 관계성으로 공간을 인식하도록 진화했다는 의견이죠. 일반적으로 남성이 지도를 보면서 길을 잘 찾고 여성은 어떤 공간 안에서 특정 물건의 위치를 잘 찾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지도를 보고 귀신같이 길을 찾아내는 여성들도 물론 많죠. 길치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진 않지만 길을 헤맨다는 것은 아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길치의 감각을 살짝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데요. 첫 번째, 되도록이면 직진하는 방향을 택하자.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은 길모퉁이를 도는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헤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지름길처럼 보여도 되도록이면 직선으로 명확하게 꺾인 방향을 선택하면 헤맬 확률이 줄어들죠. 목적지까지 가장 가까운 길은 아니더라도 따라가기 쉬운 길, 단순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도 물론 지도만 보기보다는 주변을 살피면서 가야 나중에 기억하기 수월하고요. 일단 가보자고 마음 먹으면 구불구불한 골목은 피하는 것이 좋죠. 두 번째, 자신만의 흥미로운 앵커를 설정한다. 앵커는 우리말로 하면 배가 서 있을 때 쓰는 닻입니다. 물론 길바닥에 닻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머릿속 뇌에 새겨 넣는 거죠. 예를 들어 길 모퉁이를 돌 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곳에 머릿속으로 닻을 내립니다. 이때 건물이나 간판에 자신만의 이름을 지어주면 좋은데요. 나의 주관이 들어가면 우리 뇌가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서 이 닻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주기 좋다고 하죠. 그렇게 설정한 닻은 곧 정보를 발신해주는 거점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해당 장소에 다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길을 찾는 능력이란 지능보다는 주변 경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길을 헤매거나 찾던 과정을 다시 떠올린다. 이건 길치 개선법이기도 하지만 나름 두뇌 트레이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지나갔던 길을 머리에 떠올리고 그 길을 다니면서 했던 생각이나 눈에 보였던 풍경을 그려보면 당시의 방향감을 살려낼 수 있죠.
자, 이제 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은 물론 지도 어플도 있지만 길치들을 돕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꽤 많은데요. 고속도로나 교차로에 있는 색깔 유도선이 대표적입니다. 분홍색 선은 다른 구간으로 빠지는 차들을 유도하는 선, 초록색 선은 주로 휴게소, 졸음 쉼터 등 고속도로 내의 시설을 안내하는 데 쓰이는데, 두 컬러를 동시에 배치할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갈라진 차선을 안내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유도선은 2011년 5월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 처음 도입된 이후 교통사고가 31%나 감소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봤죠. 자, 그리고 대구나 경산, 영천 등 경북 지역의 버스 정류장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거리의 이름이나 큰 건물의 이름을 따서 버스 정류장에 이름을 짓는데, 다만 이 이름 뒤에 앞 혹은 건너라는 구체적 위치를 표기해서 길치나 방향치들도 쉽게 정류장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길치나 방향 감각이 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길치들은 대부분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저처럼요. 네, 일본이 워낙 진실이나 과학과는 거리가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확실히 길치들은 뭔가 미워하기에는 애매하고 어떨 때는 왠지 살짝 귀여워 보이기도 하는. 자, 여러분, 길치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길을 헤매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멋진 상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운명 같은 어떤 인연이 생길지도 모르죠. 지독한 악연일지도 모르고요. 교양만두였습니다.